아편전쟁 한 번으로 중국은 왜 무너졌나? 19세기 초 중국은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청나라는 인구가 4억 명에 육박했고 광대한 영토와 막대한 생산력을 자랑했다. 유럽인들은 중국의 비단과 차, 도자기를 얻기 위해 막대한 은을 지불해야 했다. 중국은 유럽 물건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수십 년 뒤 그 거대한 제국은 서양 열강에게 문을 강제로 열어주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며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은 중국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된 사건, 아편전쟁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18세기 말, 영국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영국에서는 중국산 차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귀족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수입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중국이 영국 제품을 거의 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영국은 중국에서 차와 비단, 도자기를 사들였지만 대가로 은만 지급해야 했다. 그 결과 영국의 은이 계속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 무역 적자가 심각해진 영국은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아편이었다. 당시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양귀비를 대량 재배해 아편을 생산할 수 있었다. 영국 상인들은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밀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다. 하지만 아편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결국 수많은 중국인이 아편에 중독되기 시작했다. 관료, 군인, 상인, 농민까지 계층을 가리지 않았다. 청나라 정부는 점점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고 중독자들은 재산을 팔아 아편을 구입했다. 더 큰 문제는 은이었다. 예전에는 은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중국의 은이 영국 상인들에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청나라 황제는 결국 강력한 단속을 결정한다. 그리고 한 명의 관리에게 특별 임무를 맡긴다. 그 인물이 바로 임칙서였다. 임칙서는 광저우로 파견되어 아편 밀매를 뿌리 뽑기 시작했다. 그는 외국 상인들을 압박했고 모든 아편을 정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839년 압수된 아편은 약 2만 상자가 넘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 규모였다. 임칙서는 압수한 아편을 공개적으로 폐기해버렸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국을 병들게 하는 마약을 없앤 정당한 조치였다. 하지만 영국은 다르게 생각했다. 영국 정부는 자국 상인의 재산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전쟁의 명분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해서 1839년 아편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이 시작되자 청나라는 자신만만했다. 수억 명의 인구를 가진 대제국이 작은 섬나라 영국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증기기관을 장착한 군함들은 바람에 의존하지 않았다. 최신식 대포는 훨씬 멀리, 훨씬 정확하게 목표를 공격할 수 있었다. 반면 청나라 군대는 여전히 낡은 무기와 전술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부 병사들은 활과 창을 사용했고 화포 역시 수백 년 전 수준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격차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영국 군함은 해안 요새를 안전한 거리에서 포격했다. 청나라 군대는 제대로 반격조차 하지 못했다. 강력한 제국이라고 믿었던 청나라는 사실상 산업혁명을 거친 서양 국가와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패배는 계속 이어졌다. 결국 영국군은 중국 연안을 따라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청나라 조정은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1842년 청나라는 결국 항복한다. 그리고 역사적인 조약이 체결된다. 바로 난징조약이다. 이 조약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불평등 조약으로 불린다. 청나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광저우뿐 아니라 여러 항구를 강제로 개방해야 했다. 영국 상인들은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조항이 등장한다. 청나라는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게 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영국이 성공하자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 여러 열강이 청나라에 비슷한 특권을 요구했다. 청나라는 거절할 힘이 없었다. 하나를 내주면 또 하나를 빼앗기는 상황이 반복됐다. 아편 전쟁은 단순한 전쟁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청나라 체제 전체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수백 년 동안 유지되던 중화 질서는 무너졌다.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잃게 되었다. 경제는 흔들렸고 국가 재정은 악화됐다. 농민들의 불만도 커졌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태평 천국 운동이라는 거대한 내전이 발생한다. 이 내전으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된다. 청나라는 점점 더 약해졌다. 이후에도 청일전쟁, 의화단 운동, 열강의 침략이 이어졌다. 그리고 1911년 마침내 청나라는 멸망한다. 그렇다면 아편전쟁 한 번으로 중국은 정말 무너진 것일까? 엄밀히 말하면 아니다. 청나라는 아편전쟁 직후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쟁은 중국 몰락의 시작점이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낙후된 군사력, 폐쇄적인 제도, 변화를 거부한 관료체계,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한 지도층. 아편전쟁은 이러한 약점들을 서양 열강 앞에 그대로 노출시켰다. 중국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 자체가 무너지는 충격을 경험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아편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 중국 근대사의 시작,
그리고 100년의 치욕이 시작된 순간으로 기억된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단지 아편이 아니었다. 변화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오만과 안일함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